안녕하십니까. 폴리우레탄 상용기술연구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경질 폴리우레탄 폼의 생산, The Production of Rigid Polyurethane Foam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료는 Bayer Material Science 이 자료고요. 지금 그 자료에서 위치를 말씀드리면 이제 3.3 여기 리액션 믹스 앤 포밍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앞에 요거 강의를 했어요. 전 시간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했죠. 셀 모양까지. 근데 이제 제가 유튜브 버전은 지금 따로 찍고 있어요. 제가 그 전화를 받았는데 네이버 카페 가입해가지고 열심히 활동하신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평소에 한 15년 넘게 알아왔던 지인이에요. 제 후배인데 그 뭐지? 직장 후배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유튜브 버전하고 네이버 카페 버전이 유튜브를 링크를 해가지고 해놓으니까, 이게 그 네이버 카페 회원들한테 어떤 프리미엄이 없지 않냐. 열심히 들어와서 연락처도 공개하고 뭐 이렇게, 일종의 그 성의를 보여서 등업이 됐는데, 그 일반 멤버 같아도 크게 프리미엄이 없지 않냐.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그 첨부 자료나 이런 걸 또 편하게 제공해주고 나름대로 한다고 그랬는데 좀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예 영상을 PPT는 동일하지만 다르게 찍자. 요런 개념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그 후배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것도 괜찮은 생각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지금 유튜브 버전을 찍고 있어요. 따로. 앞에 네이버 카페 버전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간략하게 좀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쪽으로 유튜브 버전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한번 시도했었는데 너무 귀찮아요. 이제 이 말 그대로 30분짜리 영상을 두 번 찍어야 되는 거고, 그걸 또 편집을 또 해야 되는 거고, 이러면은 저는 이제 죽어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도 이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 아무래도 이제 저는 유튜브는 사실은 그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케팅으로 황문선이라는 사람이 여기 있다. 야, 네이버 카페로 들어와서 같이 우리 이 쌍방소통으로 대화하면서 공부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일어나는 문제도 같이 풀어보고 요런 개념으로 했는데, 약간 일종의 유튜브나 네이버 카페나 이거나 저거나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유튜브 보고 그냥 알림 설정 해놓고 영상 올라오면 조금 보다가 나하고 관계없으면 안 보고 이 정도 선에서 멈추는 것 같아서 그 제 취지랑 많이 다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향후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이제 유튜브는 약간 입문 느낌, 입문 황문선이라는 사람을 그냥 살짝 맛보기 정도, 맛보기 강의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카페 안에 이제 들어오면은 거기 안에서는 조금 진솔한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얘기도 조금 이렇게 주고받고, 그래서 댓글로, 소장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을 바꾸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저 상처 안 받아요. 댓글 어떻게 달아도.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지 모르니까 제가 그냥 댓글을 제한시키는데, 어쨌든 유튜브 버전에서는 약간 대중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쉽게 하고,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 버전은 좀 더 심도 있는 얘기를 해서 좀 수준을 정리해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들어도 그렇게 해봐야죠. 뭐. 지금까지 왔는데, 네. 그래서 이제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요 이후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이렇게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발포에서 뭘 하려고 하냐면 라이스 프로파일이랑 흐름의 거동 이런 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진행할게요, 강의. 그래서 발포 과정에서의 변화, 그러니까 이제 이 믹싱이 끝난 상태에서 폼이 이제 라이징이 일어나죠. 라이징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외형을 딱 갖추죠. 그때까지의 변화, 그 이후의 변화는 여기에선 다루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없더라고요, 아예. 그때까지의 변화를 이제 이렇게 실험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실험은
이제 이렇게 메스 시린더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것들, 요게 이제 밑에 부분에, 이제 여기 밑에 보면 실험 이게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리액션 미스가 이게 들어져 있고, 이거 비커고, 이게 튜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 부분을 이렇게 조립할 수 있게, 그래서 액 부어놓고 딱 끼워가지고 이렇게 놔두면 발포가 일어나게 이렇게 돼 있는 용기를 통해서, 그런 걸 통해서 그 밑에 부분에다가 안료를 이렇게 제일 바깥쪽에 노란색, 그 다음에 그 안쪽에다가 파란색, 그 다음에 센터에다는 이렇게 주황색, 똥색, 요거를 이제 안료를 깔아 놓고, 안료는 당연히 이제 이 폼 반응에 최대한 영향을 안 주는 그런 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거기 위에다가 이제 리액션 믹스를 부어서, 이렇게 리액션 믹스를 부어서 플로우를 보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여기는 이제 이 잘라서, 제가 보기에는 딱 그래요. 가운데를, 센터 부분을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사진을 찍어 놓은 것 같고요. 여기는 그 바깥쪽 사진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안료가 이 보여주죠. 근데 어떤 걸 보여주냐면, 이제 폼이 이 여기 위치 있는 폼은 어디서 왔는지, 여기 위치에 있는 폼은 어디서 왔는지, 이 정도 이렇게 추정해 보는, 흐름을 쫓아가 보는 거를 한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실험한 방법을 여기다 써놨어요. 근데 자세히 안 써놔가지고 제가 고민을 해본 거죠. 이렇게 했거나, 이제 전체 본문의 맥락을 보면서. 그래서 요런 것도 제가 이제 찾아가지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꼭대기 점 찍고 점 찍고 점 찍고 점 찍고 점 찍고 점 찍어 가지고 이렇게 직선이든 뭐 이렇게 선을 쭉 연결해 놓으면 이게 뭐가 돼요? 라이스 프로파일이 되죠. 라이스 프로파일. 예,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해주면, 폼은 이게 이런 흐름대로 몰드로 가요. 몰드에서, 몰드 구석에는 어떤 위치에 예, 원료가 거기까지 도달하고, 그 다음에 몰드의 바닥은 어떤 위치에 있던 게 거기에 도달하고, 이런 게 있죠. 근데 이렇게 본다는 얘기는 그런 걸 추정을 해보겠다라는 뜻도 볼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외관적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보면은, 여기 보면, 여기 이거 보면 다시 요거는 이 가운데 부분에 똥색, 그 다음에 그 바깥에 파란색, 그 다음에 그 바깥에 노란색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밑에는 노란색,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파란색, 중간에 갑자기 바깥쪽에 파란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 노란색 안쪽에 있었잖아요. 그놈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폼이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오는, 쭉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꽃이 피듯이 이렇게 계속 피어서 올라와요. 자세히 보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절단면에서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보면은 요 안쪽에 있는 폼이 절반 이상으로 바깥쪽 벽면에 있죠. 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런 게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근데 이거 믹싱을 다르게 해서 이걸 보면요, 완전히 달라져요. 네, 여기까지만 얘기 드릴게요. 네, 나머지 부분은 이제 컨설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이거는 아날로그 방식이고, 이제 모델링으로 실험을 해서 어떤 구체적인 플로우를 그 수식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측도 할 수 있고, 이런 걸 이제 레올로지라고 그러죠. 레올로지, 유변학인데, 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플로우, 영어로 플로우라는 뜻이, 어원을 따져보면 흐름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 플로우학, 흐름학이어야 되잖아요. 유학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류 다음에 변자가 붙었잖아요. 근데 변화라는 거, 흐름에 의한 변화, 이런 걸 체킹하는 거, 그런 거니까 유변학이고. 그다음에 폴리우레탄 폼, 여기 이제 제가 구글에다가 이렇게 레올로지인 폴리우레탄 폼 이렇게 해서 물음표 딱 치면은 이제 거기에 AI가 이렇게 써줘요. 그래가지고 폴리우레탄 폼이 이제 이 중화 포화물이 액체에서 고체로 팽창성 거품, 이건 이제 셀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부피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때 플로우, 그 다음에 비스코시티, 그 다음에 점탄성의 변화, 여기 비스코 엘라스틱 이밸류에이션,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비스코 엘라스틱 이밸류에이션. 저는 이제 요 비스코 엘라스틱 강의, 그러니까 제가 하는 그 유료 컨설팅에서는 상당히 이거 얘기를 많이 해요. 점탄성적인 특성을 원료부터 폼까지. 근데 이제 그 이렇게 공개된 버전에서는 일단은 제가 설명하는데 좀 버벅거리기 때문에 좀 어렵기도 하고요. 자료화 시켜서 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약간 사이비과학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듣다 보면은 약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되는데, 아니에요. 저는 생산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거를 이렇게 유변학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약간 뭐라죠? 은유와 비유 이런 걸 통해서 하기 때문에 사이비 과학인 것처럼 느끼기도 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재미있고 이해하기는 쉬워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요거를 유튜브에서 얘기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키 어스펙트 이렇게 있죠. 그래서 리액션 다이나믹스 어려워요. 지금 용어 하나씩 읽어볼게요. 리액션 다이나믹스 비스코시티. 그 다음에 non Newtonian behaviors, 여기 비뉴턴적 거동. 그 다음에 발포 응고. 이거 이제 거꾸로 해보면 이거죠. 거꾸로 해보면 이거예요. 앞에 이 말이에요. 3.3 리액션 포밍. 포밍이 발포, 리액션 이거요. 반응. 요거 솔리디피케이션 응고죠. 이거 이 액체가 고체로 변화가는 거죠. 반응하면서 굳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밍은 폼이라고 하는 단어는 버블이라고 하는 단어랑 동의어죠. 그래서 이제 이 기포가 형성이 돼서 커지는 거. 그러니까 점도의 상승과 부피의 팽창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중요시 얘기하고 있죠. 폴리우레탄 발포. 폴리우레탄은 셀룰라 플라스틱이고 셀룰라 플라스틱의 기본은 부피 팽창과 점도 증가가 동시에 일어난다. 이거를 머릿속에 깔고 시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내는 불량의 원인을 절대로 알 수 없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절대로란 말을 의외로 잘 안 쓰려고 애를 쓰는데 이건 쓸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합한 게 레올로지예요. 레올로지. 그리고 레올로지랑 몰폴로지를 합한 게 이 큰 틀에서 몰딩이에요. 몰딩. 그래서 제가 폴리우레탄 뭐예요? 성형 기술. 그래서 요 형을 만드는, 그래서 성형 기술이라고 했죠. 근데 없는 단어 만들라고 썼죠. 성형이라는 단어 찾으면 얼굴 성형밖에 안 나온다고. 이렇게 레올로지 플러스 몰폴로지. 몰폴로지도 언젠가 얘기할 기회가 있겠는데 이제 몰드폼 얘기할 때는 몰폴로지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레올로지가 그렇다는 거고요. 원료 믹싱과 이 발포 거동은 이제 레올로지 쪽에 그걸로 해석하면 설명하기 쉬워요. 이런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영향을 주는 게 뭐냐. 여기 보면 포밍이라고 하는 거는 셀이라고 했죠. 셀에 영향을 주는 거 뭐예요? 정포제. 그 다음에 뭐예요? 타임으로 치면 블로잉. 블로잉 촉매 이렇게. 그 다음에 점도의 증가는 뭐예요? 젤링. 점도의 증가하면서 셀이 깨지지 않는 거, 셀 스테빌라이제이션, 정포제. 물론 이제 이소시아네이트 폴리오리 기본이 이제 거기에 다 작용을 하죠. 뭐 이렇게 영향을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포에서는 믹싱. 그 다음에 뭐예요? 몰드 온도.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벤트홀. 이렇게 연결이 돼요. 네. 이제 여기 다 이론인데 사실은 잘 읽어보면 현장 얘기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연결을 못 시킬 뿐이에요. 여기 이거랑 그거 현장 거를 연결을 못 시킬 뿐이에요. 지금. 그래서 메저먼트 이제 측정 요거는 데이터를 내는 건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못 하죠. 요거는 이제 박사님들이 하죠. 박사님들 논문 보고 내가 현장으로 결부를 시키고 그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박사님보다 더 똑똑한 박사님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유변학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여기 보면 유변학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기본적인 거다. 뭐에 셀 구조, 밀도, 그 다음에 플로우 비헤비어. 이거는 충진이라고 하죠. 충진, 흐름성, 몰딩, 스프레잉은 이제 별도로 생각하고 스프레잉이라는 것보다 푸어링, 레이 다운 이렇게 프로세스. 그러니까 액을 쏠때 그런 개념이죠. 프로세스. 이제 쏘 놓는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여기 다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은 제가 이제 약간 그 다른 문제고 여기까지 레올로지는 이제 여기까지 보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 내용은 제가 여기서 구글에서 가져온 겁니다. 이 내용 본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넘어갈게요. 여기는 이제 네이버 카페 버전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반응 과정의 변화들인데 여기는 이제 라이스 프로파일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라이스 프로파일이 이제 온도가 변하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는 불행히도 온도 변화 곡선 없어요. 이제 폴리우레탄 그다음에 폴리우레탄 폴리이소시안 누레이트 시스템에서의 이 라이스 프로파일이 달라진다. 이거 차이 보이십니까 혹시? 저는 보이는데 여기죠. 여기 딱 보면은 여기가 삐끗했어요. 여기는 유려하게 넘어갔는데 삐끗했죠. 근데 삐끗했는데 요거 밑에 이거 뭐예요? 이거 파란색, 초록색 말고 파란색. 요거는 뭐라고 써 있어요? 라이스 스피드 돼 있네요. 라이스 스피드가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 가볍게 속도가 떨어지는 거. 요거 이제 폴리우레탄이고요. 여기 PIR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여기서 삐끗 한번, 그 다음에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 삐끗 정도가 아니죠. 그냥 한번 계단에서 굴러요. 계단에 확 굴렀다가 다시 일어나서 올라가요. 못 올라간 만큼 빨리빨리 올라가야 되니까 서둘러요. 서둘러서 올라갔다가 확 떨어져요. 네, 확 떨어져요. 끝! 멈춰버리죠. 네,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고 이 정도 설명 못하면 안 돼요. 네. 여기 선 따라가면서 그냥 말을 한 거잖아요. 이거 한 선 따라가면서. 이게 뭐 어려워요.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어야죠. 네. 그래서, 요 두 개의 선 가지고, 이 라이스 스피드 가지고 볼 수 있는 게 의외로 많죠. 지금 제가 말하는 거 들어보면. 그래서 PIR하고 PUR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러면, 모르는 시편을 요거를 찍는 게 있어요. 뎁스라고 하는 그 폼 라이스 프로파일 테스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놓고 발표를 시켜가지고 이게 PIR인지 PUR인지 모르는데 찍어보면 알 수 있죠. 근데 이거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죠. 눈으로 봐도 폼 올라오는 거 쳐다보고 있으면 이렇게 멈칫했다가 또 올라오고 이러잖아요. 그게 보이죠? 폼이 이렇게 쭉 올라오다 멈칫했다가 다시 올라오고 확 올라왔다 멈추고 이런 게 보이죠. 여러 개 해보면 보여요, 이게. 그래서, PIR인지 PBR인지 보이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여담 하나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담 하나만. 제가 원료 메이커에 근무할 때, 제가 제 후배들을 가르칠 때 PIR 쪽, 지금 요새는 웬만하면 다 PIR이죠. 연속 라인 경질 폼 하면은 웬만하면 다 PIR이고, 단속 라인도 이제 준부련 요구를 하고 있죠. 그러면 PIR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성형에 있어서 PIR의 특성이 이렇게 드러나는 게 옳은 거냐? 이런 질문을 하죠. 답은 알아서 생각하세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본문하고 이 그래프하고 매칭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부피 팽창해가지고 폼의 높이하고 상승 속도를 써놨는데 여기 본문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게 이렇게 돼 있죠. 라이스 오브 더 폼. 이렇게 expansion in volume 이렇게 써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보면 temperature라고 있고 pressure 나와 있는데 온도가 없잖아요. 온도 곡선이 있어야 되는데 온도 곡선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기 이거 나옵니다. 이 뒤에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온도도 있는데 없다. 이렇게 온도도 시간별로 변하면 그 그래프를 보고 잘 분석하면 이제 폼 내부의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발폭 거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어느 정도 예측하는 도움이 됩니다. 분리해서 생각하기 쉽진 않은데 그렇고요. 자, 요 그래프는
이제 본문에 뭐라고 써 있는데 이제 제가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면은 전체 이 시간 대비해서 이렇게 이 라이스 프로파일, 라이스 하이트, 폼 높이를 했는데 세 가지 처방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처방에 라이스 프로파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라이스 스피드를 별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놨네요. 근데 이제 그래프를 보는 방식을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1번 X축이 뭐고 Y축이 뭐냐 읽어보는 거고, 두 번째 이 선을 따라서 스토리를 아까 말한 것처럼 스토리를 확 올라갔다가 떨어지네, 떨어지는데 확 떨어졌다가 속도가 갑자기 쭉 들어가지고 천천히 떨어지고 있네요. 근데 요거는 초반에 확 오르는 듯 하더니 만만하게 올라가다가 요 앞에 놈 올라가는 만큼 올라가지도 못하고 떨어져. 요거는 속도가 막 급하게 변하진 않는데 요놈은 급하게 변했는데, 근데 요놈은 아예 안 일어나고 시간이 1분이 다 되도록 쳐 자다가 이제 후다닥 일어나가지고 그냥 번개불에 콩 붓듯이 막 해가지고 꾸룩. 요 라이스가 이거는 폼이 올라오는 거 볼 때 요놈은 처음부터 올라가가지고 완만하게 그냥 만만대로 올라가는 거고, 요놈은 이제 중간 이제 적당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럼 요 정도가 성향이 딱 좋고, 요놈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일하다가 갑자기 벌떡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끝나버리고 덜 올라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요게 현장에서 관찰하는 거죠. 그러면 크림 타임 다르고요. 젤 타임은 보니까 여기에 딱 써 있죠. 아이덴티컬 파이버 타임. 일단 젤 타임을 맞췄다는 거예요. 젤 타임을 우격 따지면 어떻게든 맞췄는데 총매를 어떻게 써가지고 크림 타임을 제각각하고 그렇게 해서 라이스 프로파일과 라이스 스피드 프로파일을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얘기해요. 반응이 빠르고 늦고, 근데 젤 타임은 똑같네. 이거 뭐예요? 빠르고 늦고 아니에요. 이거는 반응이 급하고 안만하고죠. 그렇죠? 젤 타임 똑같잖아요. 그럼 반응이 다 똑같은 거예요. 반응성은. 우리 경질은 젤 타임 기준이잖아요. 젤 타임이 똑같으면 그걸 그냥 반응성 똑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통칭적으로. 그런데 크림 타임이 이렇게 빠른 게 있고 늦은 게 있고, 그리고 덜 올라가는 게 있고, 이렇게 이제 다르고, 특히 그거를 이렇게 라이스 스피드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의 거동, 얘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얘기 명확히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거기에 따라 다른데 이제 그런 게 블로잉 리액션, 여기 블로잉 리액션이죠. 앞부분 요거. 그거는 이제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CO2, 그죠? CO2, 이 경질에서 CO2, 연질에서는 CO2밖에 없죠. 이제 저기 MC도 있다고요? 네, MC도 있긴 한데 MC 아니고 CO2. 어쨌든 블로잉 쪽에서는 CO2. CO2가 나오려면 뭐가 OH하고 뭐하고 반응해요? 물의 OH하고 NCO죠. NCO. NCO는 자, 연질로 가볼게요. 연질로 TDI NCO, MDI NCO. MDI 중에서도 오르스파라 NCO, 파라파라 NCO. 자, 유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는. 그렇고, 이제 포밍이 시작하고, 이제 맥시멈 라이스까지 올라가고, 제일, 그 다음의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네,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액티베이터스, 예, 다양한 액티베이터스를 네 종류로 나누면, 뭐죠? 블로잉 촉매, 젤링 촉매, 그 다음에 밸런스 촉매, 그 다음에 큐어링 촉매. 원료 시스템에 따라서 촉매라든지 또는 이제 반응, 이제 촉매하고 그냥 물의 비율, 그 다음에 엔쇼의 상황, 연질 같은 경우는 반응성 편차 큰 엔쇼들이 존재하죠. 예를 들어서 프리폴리머에서 말단 엔쇼 이거랑 TDI의 엔쇼랑 다르죠? 달라요. 네, 이렇게 해서 초기, 중기, 후기 반응의 거동을 가지고 몰드를 채우고 뭘 하고 뭐 피놀이 생기고 보이드가 생기고 표면에 스킨큐어가 안 좋아지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여기 안에서 이런
라이스 프로파일과 라이스 스피드에 의해서 어떤 작용점이 있다. 그것뿐이다는 아니에요. 그것도 있다. 이런 걸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는 되게 기초적이고 간단한 내용입니다. 요것만 읽어주고 끝날 거면 제가 강의하는 건 의미가 없죠. 네. 그래서 하나로 모아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라이스 프로파일 테스터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라이스 프로파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압력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건 다이일렉트릭 콘스탄트. 이건 이제 계산값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하는지를 이제 이거 그래프로 그러잖아요. x축, y축에 대해서 얘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데 그때 그 시사하는 바가 뭔지 요거를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게 있는데 좀 어렵죠. 근데 여기까지 이해하는 거는 개발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폴리올 하나를 내가 새 걸 하나 만들었어요. 슈가 글리세린인데 5.2짜리 관능기가 있고 그런데 한 5.6짜리 관능기인데 점도 비슷하게 해가지고 H별로 맞추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개발을 했어요. 폴리오를 슈가 글리세린계. 그러면 라이스 프로파일 거동하고 뭐 이런 걸 보면은 거의 유사하게 나오겠죠. 뭐 거의 뭐 OH 그뭐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뭐 이런 거 변화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점도의 변화, 스피드의 변화는 있을 거고, 압력의 변화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다이일렉트릭 컨스탄스 이런 변화가 있을 거죠. 그 변화를 디테일하게 보는 거 이제 이게 원료 회사에서 해야 될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발포 과정의 변화들 중에 이렇게 볼륨의 변화가 있는데, 볼륨을 변화시키는 건 뭐예요? 압력이죠, 압력. 누가 뭐래도 압력이에요. 그러면 압력이 어떤 압력들이 있나요? 우리가 발포 과정에서 있는 압력이 두 가지죠.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대기압. 그 다음에 하나는요. 네, 있죠. 네. 날씨 영향이 커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안 나와 있는 거를 유튜브 버전에서 얘기하면 너무 영상이 길어지고 설명하기 복잡하고 또 자료 여기다 추가로 첨부해야 되고 그러면 1시간짜리 이렇게 40분, 50분짜리 되는데 제가 보니까 유튜브 영상 이거 보는 사람들 평균 지속 시간 이 영상을 보는 지속 시간이 2분, 3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분, 3분 보고 이거 나하고 관계없으니까 안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폴리우레탄이라는 용어를 아는 입장에서 제 유튜브를 접했다 그러면 적어도 반 이상은 봐야 돼요. 왜 폴리우레탄이라는 단어는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 제 유튜브는 무조건 유용해요. 근데 2분 보고 3분 보고 다 가요. 이게 일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2분, 3분 안에 자기가 원하는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없죠. 30분짜리 강의 안에 2분, 3분 그것만 보면은 나머지 28분, 27분 안에 보물이 숨겨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 광산이네 한삽 파보고 금이 없네 하고 가는 거예요. 10m까지는 무조건 파봐야 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면 10m는 파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본문 내용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늘 제 생각들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이런 거 저는 원하지도 않아요. 그냥 보고 도움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정보를 필요하면 네이버 카페에 와서 동일한 영상 또는 더 자세하게 설명된 영상이 있고 추가 자료 또 이것 보고 공부 더 하세요 링크 걸어주고 하는데 거기에다 이거 잘 모르겠으니 이거 좀 알려주세요 하고 댓글 달아주세요. 그거 안 하면은 제가 뭘 모르는지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면 전화해가지고 거기다 댓글 달고 그러면 제 전화번호 있잖아요. 사업자 전화번호 제 휴대폰 번호 노출해놨는데 그 전화해가지고 소장님 이런 거 좀 강의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네,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이거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그러면 제가 알려드리죠.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날씨가 생각보다 영향을 줘요. 여기 보면은, 이 밀도하고 이 기압인데, 요거만 이렇게, 우리 일기압이 1013 헥토 파스칼일 거죠. 1013 정도 될 거예요. 어쨌든 일기압이 뭐 여기다 해가지고 이쪽 저기압, 고기압에서 밀도가 이렇게 보면 28.4죠. 여기 꼭대기 28.3 정도 되겠네요. 27.6하고 28.3 한 7, 8 정도 차이 나네요. 기압에 의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기압, 저기압, 고기압. 그 다음에 폼 높이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압에 의해서, 그러니까 날씨가 예를 들어 비 오는 날은 무슨 뜻이에요? 밀도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비 오는 날. 밀도가 낮아지면 불량이 일어나는 그런 종류의 성형 제품이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경질 쪽에서는 명확하죠. 수축. 평소에는 수축이 안 나는데 비 오는 날 생산하면 수축이 날 수 있다. 이거 유의하세요. 평소에 그럼 라인 테스트를 해요, 우리가. 라인 테스트. 연속 라인 경질 연속 라인 뭐 밀도 한뭐 29, 30 이런 거 되게 낮았잖아요. 연질은 이제 별개고, 연질은 별개인데 경질 같은 경우 그러면 날씨 쨍한 날 고기압이죠, 고기압. 쨍한 날 고기압이에요. 고기압 열심히 테스트했어요. 그래가지고 며칠 봐. 며칠 쨍해. 수축이 안 났어. 그럼 괜찮아요? 그게 괜찮습니까? 네. 저는 괜찮다고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예, 괜찮지 않다는 얘기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추가로 얘기를 했는데, 이 압력에 대해서 폼 높이 이렇게 측정했는데, 이제 어떻게 했는지 보여주려고 이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실험을 앞에 그 안료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 이것도 비슷한 실험 방식을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비 오는 날은 또 얘기가 다른 게 하나 더 있죠. 그렇지 않아도 기압도 낮아요. 근데 뭐가 있어요? 수분은 밀도를 높이나요? 낮추나요? 낮추죠. 기압도 낮고 수분도 많아요. 그러면 어떤 뜻이에요? 밀도가 낮아지죠. 비 오는 날 라인 테스트 하셔요. 꼭 비 오는 날 라인 테스트 일정 잡아서 하세요. 네. 그래야 괜찮습니다. 그래야 멀쩡한 날이 더 많으니까. 이거는 뭐냐면 고도하고 기압 정도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공장이 저기 뭐 울산 쪽 바닷가 근처에 있다. 아니면 이제 강원도 쪽에 있다. 그러면 강원도는 얼마 정도 돼요? 한 700, 800고지 뭐 이런 데도 있을 수 있죠. 아니, 그 너무 높나요? 그 정도까지 아니고 뭐 한 500. 여기 2000이면은 여기가 1000이죠. 1000고지고 이제 500고지 여기다. 이쪽이 가운데 요거와 요 가운데쯤 쭉 올라가 보면 여기 보면 얼마 정도예요? 95 정도 되죠. 95. 그럼 바닷가에 있는 거는 100이죠. 5% 차이 나죠. 압력이 5% 차이 나면 밀도는 얼마 차이 날까요? 그래서 같은 원료를 가지고 저기 이제 뭐 울산, 김해, 뭐 여수, 목표 이런 데서 생산하는 거하고 강원도 좀 충청북도 뭐 이런 데 고도가 좀 있는데 거기 생산하는 거하고 같은 원료를 같은 발포제를 넣어 가지고 출하를 시켜서 공급을 받아서 생산을 한다. 그러면 고도가 높은 쪽이 생산성이 좋겠죠. 근데 생산성은 좋은데 뭐가 문제죠? 불량이 문제죠. 외형 변화가 심해지죠. 밀도가 낮아지니까 수축 같은 거 나올 수도 있고 울룩불룩 나올 수도 있고 또 이 밀도가 낮은 거랑 연관돼서 똑같이 움직이는 게 있죠. 보이드죠, 보이드. 네. 보이드와 밀도 상관관계는 모르시죠? 제가 여러 군데서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아마 컨설팅을 안 받으면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어쨌든 보이드하고 밀도하고 상관관계 있습니다. 자, 강의는 이 정도 마칠게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발포에서 변화들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특히 이제 저의 관점은 이제 원료부터 발포가 일어나는 그 과정까지 레올로지, 그 다음에 몰폴로지, 그래서 성형 기술이고 그게 이제 원료가 점탄성적 특성, 그 다음에 발포 과정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주군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이스 프로파일 이런 건 점도하고 뭐가 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정포제 굉장히 크게 관여를 합니다. 점도 정포제. 그래서 스피드, 라이스 스피드 같은 경우는 이걸 보면은 심지어는 PIR인지 PUR인지 예측할 수도 있고. 근데 연질 같은 경우도 이 라이스 스피드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원료에서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이소시아네이트를 샘플 받았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 그럼 뭐 해야 돼요? 뭘 분석해야 돼요? 성분 분석. 그래요. 그럼 성분 분석 한다 쳐요. 기기 분석이죠. 엄청나게 잘 하는 데가 있죠. 비싸요. 아마 제대로 분석하려면 막 1000만 원대가 넘어갈 거예요. 성분 분석한다 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저 같으면 성분 분석 안 하겠어요.
라이트 스피드 이런 거 봐야죠. 이런 거. 이해 가시죠? 왜냐하면 이소시아네이트가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데 젤 타임은 맞출 거 아니에요. 아니 연질은 라이스 타임이죠. 라이스 타임을 맞출 거 아니에요. 그럼 라이스 타임 이런 거 해가지고 밀도 보고 해가지고 폼 쪄가지고 예감 보고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이소가 달라도 어쨌든. 근데 뭐가 달라요? 거동이 다르죠. 거동이 달라요. 거동이. 이런 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원료회사한테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똑같은 관점으로 발포 성형하는 회사가 보면은 제가 라이스 타임을 똑같이 맡은 이소시아네이트인데 다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소시아네이트가 내가 지금 받는 놈이 이쪽인지 저쪽인지 급한 쪽인지 완만한 쪽인지 이런 거 생산 현장에서 계속 그 라이징이 되고 있는 거를 보고 있잖아요. 몰드 폼은 안 보인다고요? 이거 그냥 써봐야죠. 비닐에 옆에. 자, 그 다음에 고도하고 밀도의 상관관계 얘기해드렸습니다. 뭐, 기타 간단한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자세한 정보 또는 알고 싶은 거 있으면은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서, 댓글 또는 전화 연락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